네, 이 사건 취재하고 있는 유선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오늘 저희가 임성근 일사단장의 진술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임사단장의 책임 여부를 가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이 이제는 조금 복잡한 구도가 됐는데 그 구도를 그림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건의 출발점이죠. 가장 중요한 최상병 순직 사건이 있습니다. 왜 병사들이 안전장비도 없이 급류 속으로 들어갔는지 네. 아니면 그 책임자를 가리는 수사거든요. 들어가라고 지시한 대대장의 이제 문제일 책임일 수도 있고 만약에 대대장이 그런 지시를 할 수밖에 없는 압박을 사단장이 줬다면 사단장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당시 사단장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봐서 이제 경찰로 넘겼는데 이걸 군검찰이 회수해 왔고요. 결국 사단장의 혐의가 빠졌습니다. 이게 바로 수사 외압 의혹이 되는 겁니다. 두 사건의 연결고리를 보면 이렇게 임성근 사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김기현 해병대 사령관에게 들었다는 이른바 VIP 경로설, 이 중심에도 임 사단장이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VIP 경로설 대화가 오갔다는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사건 이첩이 보류되고 또 임 사단장의 혐의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네, 어제 오늘 저희가 보도해드린 진술 내용을 보면 임성근 사단장은 나는 제대로 지시를 했는데 현장 지휘관들이 잘못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걸로 읽히거든요. 이게 타당한 주장입니까? 일단 해병대 수사단은 당시에 그렇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임 사단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을 해서 경찰로 넘겼던 거고요. 하지만 임 사단장이 말이 맞는지 여부는 이제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로 가려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참고할 만한 아주 중요한 진술이 있어서 저희가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상병 순직 당시에 검시에 참여했던 군검사의 진술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길지만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검시에 참여한 군검사로서 사건 지휘를 위해 기록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록은 숨진 최상병과 함께 현장 수색 작업에 참여한 인원들의 진술서로만 이루어져 있었고 간부와 병사를 막론하고 현장 인원들의 진술서 중 다수에서 최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사단장을 지목하는 듯한 진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 진술만으로 임 사단장의 말이 틀렸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발짝 떨어져서 현장의 진술서를 가장 제대로 본 군검사의 진술은 임 사단장의 진술 내용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네, 그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본 군검사의 진술이 맞다고 한다면 임성근 사단장의 진술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걸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 아닌가요? 임 사단장은 직접 진술을 할 때든 아니면 진술서를 제출한 것이든 본인의 책임은 없다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천안함 잔해 수거세 때도 구명조끼는 없었다라는 발언이라든가 나는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입수를 지시한 현장 간부가 문제라는 발언이나 또 위험한 상황을 자신 있게 말하지 않는 그런 조직 문화가 문제였다라고 하는 발언, 부하들, 해병대 조직 문화, 심지어 해병대 사령관한테까지 책임을 미루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앞서 김재현 기자의 리포트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이런 임 사단장의 진술이 5개월 만에 달라졌는데 이것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는 아니었는지 규명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유선희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